올해까지는 시장은 적어도 우상향할 거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경기 침체 온다 이렇게 썸네일을 달긴 다는데 당장은 그런 상황은 안 올 거라고 봐요. 엔비디아도 상승 여력이 더 있거든요. 지금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는 그래도 나쁜 타이밍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는. 해모 반갑습니다. 오늘은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충강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이랑 또 항상 또 와주셔가지고 전반적인 시황과 그리고 이제 주도주에 대한 인사이트를 워낙 또 잘 풀어주셔가지고 오늘도 좀 기대가 되는데 예. 첫 번째로는 이거는 뭐 미국 주식, 한국 주식 관계없이 이제 금리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좀 슬슬 우려감을 표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점에서 대표님께서 보시는 금리 전망은 어떠한지 이 부분도 여쭙겠습니다. 올해까지는 대충 전망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까지는 사실 그건 그때 가서 데이터 보고 판단해야 되고 네네. 계속해서 발표되는 것들을 추이를 놓고 유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저희가 감히 전망하는 게 의미 없을 것 같고 적어도 올해까지는 시장은 적어도 우상향할 거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경기 펀더멘털이라든가 사실 어제 미국에서 컨퍼런스 보드 지표 발표되면서 물가도 좀 세게 나오고 서브 지표 중에 뭐 경기 활동이 조금 뭐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서도 물가가 세게 나오고 이런 것들을 간단히 요약하면 펀더멘털이 주구장창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워낙 좋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좋으면 당연히 물가는 떨어질 공산보다는 유지 또는 올라갈 공산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이 딱 그런 국면입니다. 물론 1년 반, 2년 전에 2003년 작년 초, 재작년 말기에 그때는 이제 경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정책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가 됐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갑론을박이 많았죠. 이것 때문에 경기가 침체가 올 거다. 저희 같은 데는 골딜락스 같은 오히려 상황이 와서 정책 실효성이 아주 잘 실현이 되면서 경기는 아주 좋으면서 기업 실적도 좋을 거고 소비도 좋을 거고 그래서 주가는 우상향할 거다. 그러면서 제가 똑같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그렇게 되면 자 금리는 떨어질 거냐 오를 거냐 적어도 떨어질 가능성은 적다는 게 이제 저희 시각이었고 지금도 딱 그런 일환인 것 같고 금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처럼 적어도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놓고 판단한다면 견조하게 떨어지거나 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저희 그 시장 전망할 때 계속 한 1년 반째 쓰고 있는 차트인데 왼쪽 그 사각형으로 만든 그래프가 저희가 보는 10년물 금리의 이제 정책 다이나믹스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인데 지금 정책 금리가 상단 기준으로 미국 정책 금리 5.5잖아요. 네네. 근데 5.5에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슬슬 이렇게 조금씩 언급이 되기 시작하는데 중립금리라는 게 있단 말이죠. 페드 위원들이 정책 금리를 결정할 때 그 경기 상황도 고려를 하고 물가 상황도 고려를 하고 그 이전에 아주 기본적인 중립금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뉴트럴 레이시라는 정의가 뭐냐면 예를 들면 지금이 2.5 또는 2.6이 정책 중립금리라고 할 때 이 중립금리라는 거는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도 않고 경기 침체를 유발하지도 않는 수준의 금리를 중립금리라고 합니다. 네네. 정의는 그런데 정확하게 딱 정해져 있는 레벨은 없어요. 근데 FOMC 위원들이나 시장에서 대충 이 정도일 거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2.5 또는 2.6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거기에 제가 그 경기 변수와 매크로 변수라고 써드렸는데 간단하게 여러 변수를 고려를 하긴 하지만 크게 나눠보면 경기 상황이 어떤 거냐. 그 중에 뭐 수급이라든가 또 영향을 미칠 것도 더 크게는 물가 상황이 영향을 크게 미치거든요. 물가 상황 또는 경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적어도 중립금리 2.6%라고 한다면 10년물 국채 시장 금리가 4에서 4.5 정도 밴드에서 유지가 될 거다라는 게 당초의 저희 시각이었고 오늘도 딱 4.4 얼마였다가 4.5 어제 찍었잖아요. 그래서 4.5 정도 어라운드가 당분간에 지속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경기가 이제 이 고금리나 이런 상황 때문에 웨이온 다시 말하면 경기가 이제 조금씩 슬로우 다운 하는 징후가 나타날 겁니다. 언젠가는. 예. 근데 좀 급하신 분들은 반드시 경기 침체 온다 이렇게 썸네일을 달긴 다는데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당장은 그런 상황은 안 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따가도 자세히 또 언급되겠지만 뭐 정책의 어떤 집행 여력이라든가 뭐 AI의 어떤 부가가치의 어떤 창출 여력이라든가 민간 부분의 자생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 경기는 뭐 골딜락스까지는 조금 급한 표현인 것 같고 매우 견조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처럼 아주 축축 떨어지는 이런 상황보다는 좀 스티키하게 우하향하는 방향으로는 가겠지만 그래도 조금 스티키하게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금리가 쉽게 떨어지는 상황은 안 올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4.0에서 한 4.5 물론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그 정도가 계속 밴드가 유지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여담을 말씀드리지만 작년부터 지금까지 정말 그런 우려, 고금리, 시장금리도 높은 금리 이러니까 이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거고 주식시장도 속된 표현으로 하면 좀 박살날 거다 이런 견해가 있었지만 저는 정말 그 즐겁고 좀 요새 이 시장을 엔조이하고 있는 것이 과거에 이런 고금리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계속해서 성장 2에서 2.5를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 미국 경기 기준입니다. 거기에 소비도 좋고 노동시장도 굉장히 좋은 상황, 기업들 사업 잘 돼, 돈 잘 벌어. 뭐 지난주 엔비디아 이번 주 초였나요? 엔비디아 네. 실적 발표 보셨으면 아시잖아요. 실적 발표 아주 경이로운 실적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쵸, 이따가 그쵸.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상황이 당분간은 계속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근데 대표님 저는 또 이슈를 찾아보다가 이게 좀 특별한 이슈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해봤던 게 이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규모 재정 지출 확대에 좀 나섰다고 하면서 네. 지금 이달에만 2,200억 달러를 풀었다고 하거든요. 네. 어마무시한 금액을 또 재정 지출을 푼 건데 이게 좀 누가 봐도 대선 앞두고 좀 표심을 얻기 위해서 좀 푼 것 같다 보이긴 물론 하거든요. 그런 목적도 있을 것이고요. 네. 네. 근데 이게 지금은 물가를 잡는 게 우선인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재정 지출을 확 풀어도 되나 싶으면서 이 자금은 또 어디에 사용하는 거며 이로 인해 시장은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시장은 더없이 좋은 호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제가 너무 해묵은 얘기를 계속 한다고 생각해 주시지 않으시면 좋겠는데 주요 3법, 지난번에 제가 계속 주요 3법 아, 네. 2021년도 11월 15일 날 통과된 인프라법 그리고 그 다음 해 8월 달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이 통과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스토리를 아시면 방금 질문해 주신 내용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법을 다 뜯어놓고 당시에 발표됐던 정책 스케줄을 보면 네. 2021년도 통과했고 2022년도에까지 세 개의 주요 3법이 통과된 이후에 그 해부터 정확하게는 2023년부터 법마다 틀리긴 합니다. 향후 5년에서 한 10년 그 스케줄로 네. 매년 인프라 관련한 지원 금액 또는 정책 자금 집행 계획,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한 자금 집행 계획이 그때 이미 다 발표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하신 2,200억 달러도 그 일환에 지나지 않고요. 사실은 지난주인가요? 그 정책 이런 일환으로 이제 정책 집행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채권도 또 발행해야 되고 이런 스케줄이 쭉 이어질 거 아닙니까? 예, 예. 바이든 행정부에서 7,800억 불인가 8,800억 불인가 하여튼 그 금액의 올해 예산을 이미 수립을 했어요. 발표를 했어요. 예, 그게 이제 물론 그게 다 뭐 깎일 수도 있고 그 예산을 잡아놓은 금액에서 의회에서 이제 너무 많으니까 깎어 또는 증액해 뭐 이런 과정을 겪을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과정 자체가 이 세계 당초 법안의 버짓이 총 2.7조 달러였다가 작년 3분기 기준으로 4.2조 달러로 증액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 4.2조 달러면 얼마입니까? 이게 거의 5천조 원이에요. 이 5천조 원 중에 매년 집행하기로 한 금액 중에 일부가 2,200억 달러가 집행이 된 겁니다. 예. 그러면 이 금액이 어느 쪽으로 집행이 될 거냐? 이것도 제가 세 번째 보여드리는 그래프예요. 가운데 그래프 보시면 제조업 건설질 주현황이 그 권색 그래프가 이제 폭증하는 걸 보이시죠? 네네. 여기에 다 쓰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또 어떤 거냐? 옆에 제가 조그만 글씨로 써놨는데 제조업 건설 지출이라든가 메가 프로젝트 이런 데로 다 쓰이는 거예요. 간단히 요약드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미국 전역이 이렇게 네모난 땅이잖아요. 예. 그럼 그 여러분께서 보시는데 이 북서쪽에 미시건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시건호 근처가 러스트 벨트라고 해서 옛날에 자동차 생산 벨트였단 말이죠. 네네. 그게 이제 공동화되면서 다 녹슬었다 그래서 러스트 벨트라고 하잖아요. 이거의 지금 몇 배의 수준의 미국 전역의 중서부, 남부, 동부 해가지고 세 개의 벨트가 자그마치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도체 벨트, 신재생 에너지 벨트, 전기차 배터리 벨트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조성할 때 인프라를 깔아야 되고 정부 지원도 해줘야 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미국 가서 공장 지을 때 얼마 전에 뉴스 났었잖아요. 뭐 얼마 뭐 몇십억 달러 지원받았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데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렇다는 거고요. 제가 그 대표님 질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갑자기 하나 생각이 나서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많은 돈을 시중에 뿌리면 예. 인플레이션 문제가 아직 잠잠하지 않았는데 시중에 단견적으로 생각하면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인플레이션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여러분 유휴 유동성이 시장에 막 돌아다닐 때 생산성,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에 쓰이지 않고 그냥 돈이 막 돌아다녀서 돈의 값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을 때 그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예.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돈다고 해도 그 유동성이 생산성을 증대시키거나 어떤 생산적인 요소, 그래서 부가가치를 창출시키고 실물의 어떤 경지를 창출시키는 데 활용이 된다면 돈이 아무리 많이 풀려도 그건 인플레이션 유발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제가 아주 그나마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마 첫 번째 제가 출연했을 때 그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돈이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렇게 채권을 많이, 그때 당시에 채권 많이 발행해서 그 돈이 어떻게 쓰이겠냐. 경제활동에 다 투자되고 쓰이는 거 아니냐. 예, 그럼 예. 거기에 플러스 효과도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간단히 설명드렸던 게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이에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건설 지출, 이게 지금 실제 정부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프레드에서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건설 지출 폭증하고 있고, 그럼 건설 지출에 폭증한다는 얘기는 적어도 건설 사이트든 뭐 인프라 공사든 그런 것들이 계속 활성화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실물 경제가 얼마나 더 이렇게 인핸스되고 부강해지겠습니까? 그러면 물가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그만큼 상쇄될 수가 있어요. 경제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정도도,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네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면, 미국이란 나라는 전 세계 한 200개 국가 중에 이 정책의 어떤 집행력,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정책의 어떤 정책공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나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게, 뭐 이렇게 그냥 소설 가지고 막 떠드는 이런 분들의 말씀과 조금 구별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대학원에서 미국 전공을 했고요, 이미. 뭐 미국 회사에서도 근무했었고, JP모건 등등 근무했었고, 지금도 미국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 그냥 주워 듣는 거 가지고 대충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걸 꼭 좀, 네, 그 진정성을 좀 믿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아, 그렇군요. 일단은 이 큰 자금은 대부분 이제 주요 3법 정책 시행에 그 일환입니다. 지금. 네, 그리고 앞으로도 쓰여지는 매년 거죠. 적어도 5년에서 10년, 그러니까 네네. 2023년도가 이제 바로 시행을 했다는 한 해였다고 보면 2028년도, 그리고 더 나가서는 2030년 예. 정도까지는 계속 이런 식의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거예요. 물론 뭐 정권이 바뀐다거나 뭐 의회에서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규모가 좀 깎인다거나 이럴 수는 있죠. 기본적으로. 근데 미국이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점 중에 하나는 자국의 경쟁력이라든가 네. 대외 경쟁력, 외교 정책 이런 것들에는 항상 면보이스를 내는 나라입니다. 이제까지 계속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장 기간에 패권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뭐 그래프, 오늘 제가 해묵은 그래프니까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그때 왜 제가 과거 30년 동안 S&P 500하고 코스피 그래프 비교한 거 보여드렸잖아요. 처참하죠. 최근 업데이트 해보니까 지난 30년 동안 S&P 500이 1100% 떴고요. 네네. 우리나라가 205% 떴습니다. 30년 동안. 그런 차별성은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 더 미국 주식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네. 우리가 뭐 미국을 추종하자는 게 아니고요.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거기 찾아가는 게 냉정한 의사 판단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죠.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아, 그럼요. 결국 보다 더 높은 수익을 찾아가는 게 맞는 거긴 하니까요. 맞습니다. 네. 또 오늘 좀 여러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의 어떤 투자 메리트를 계속해서 끌어당길 수 있는 이런 것들 고려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참 투자 메리트도 있는 나라고, 예, 미국이 그냥 미국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네. 네. 사실 이러한 방향성 자체를 대표님께서 거의 뭐 1, 2년 전부터 그렇죠.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라 아마 대표님의 영상을 계속 봐오셨던 분들은 해묵은 얘기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네. 나와서 또 똑같은 얘기 하는구나. 예. 근데 또 달리 말하면은 그때 투자를 해놓던 거 그냥 계속 수익 키워가면 되는. 그럼요. 그러니까 좀 되게 심플하면서도 그렇죠. 되게 좋은 방향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걸 또 새롭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기존 주도주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럼 나에게는 뭐 매수할 만한 기회가 없는 건가? 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그분들에게 좀 그래도 권해드릴 만한 좀 새로운 포인트랄 게 있을까요? 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예를 들면 대표주가 엔비디아 아닙니까? 네네. 엔비디아는 좀 이따가 언급이 되겠지만 엔비디아도 상승력이 더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 인프라 투자, 미국의 재정 지출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는 그래도 나쁜 타이밍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는. 사실 저희가 투자는 2년 반 전부터 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지만
다른 뭐 우라늄이라든가 저희가 투자했던 뭐 사이버 보안 반도체 이런 거 대비해서는 실제 실현률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유틸리티라든가 뭐 건설 산업재라든가 이런 것들. 건설 산업재는 저희가 작년 초부터 넣기 시작했고 스마트 그리드, 유틸리티 이런 인프라 쪽은 재작년 저희가 회사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넣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금리에 되게 민감한 섹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잘 아시겠지만. 근데 그동안에 한 2년 동안 계속 고금리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아까 언급드렸던 몇 개 되게 이렇게 상승 탄력이 좋았던 섹터 테마보다는 좀 덜 올랐어요. 조금 미미한 수준까지보다는 예를 들면 우라늄이 지금 저희가 투자한 이후에 거의 100% 이상 수익률이 달성이 되고 있는데 뭐 유틸리티라든가 건설 산업재 이런 것들은 한 20%, 20, 30% 수준이니까 최근에 좀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 좀 뒤늦은 깨달음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아, 고금리 때문에 이거 너무 힘들 텐데 그래서 다들 투자를 주저했단 말이죠. 그래서 주가도 상승폭이 좀 더뎠고 그런데 이제서야 아, 이 정도도 충분히 경기는 버틸 수 있구나. 견조하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미국에 있는 투자자나 전 세계 투자자들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투자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최근에 좀 상승 탄력이 계속 이제 억셀러레이트 되는 이런 상황을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신규 투자를 하시더라도 제가 오늘 뭐 종목까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뭐 지금도 저는 충분히 늦지 않은 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요 3법이라고 하는 게 법을 만들어서 향후에 5년 또는 길게는 10년 동안 매년 얼마씩 계속 집행을 한다고 발표를 했고 법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의회에서 합의를 해서. 그랬으면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것이죠. 예. 확실히 저도 요즘 느끼는 게 기존에는 이제 고금리 현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워낙 또 금리가 쌌었으니까 그리고 금리가 워낙 또 가파르게 올랐었다 보니까 네. 금리에 대한 이제 불안감 때문에 조금 아뜨하고 있었죠. 그렇죠. 이게 좀 보수적으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야 생각보다 얘네 잘 견디네. 잘 버티네. 돈도 잘 버네. 네. 하니까 아 이 정도면 괜찮나 보다. 그렇죠. 여기에서 금리를 뭐 더 올리는 현상은 또 안 나오니까. 올리진 않을 거고요. 네. 최근에 또 뭐 컨퍼런스 보드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금리만 하니까 뭐 인상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너무 과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뭐 고금리 현상 때문에 조금은 억눌려 있던 섹터가 이제 돈을 잘 벌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좀 더 부각을 받는 타이밍이 왔다. 이를테면 뭐 센티멘트, 투자 센티멘트가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 그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보니까 확실히 이 건설 산업재 쪽의 기업들의 실적이 좋더라고요. 네. 좋은데 생각보다 안 오르네 했던 게 바로 그런 이유가 네. 또 숨어 있었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 건설 쪽은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PF 문제 때문에 아직 이제 센티멘털이 회복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미국 쪽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은 없는 건가요? 있겠죠. 중소기업 지난번에도 왜 중소기업도 네네. 뭐 미국 상장돼 있는 종목이 거의 5천 개 가까이 되는데 S&P 500이 대형주 빼고 나머지가 다 중소형 아닙니까? 그렇죠. 그 중에 뭐 몇백 개 정도는 아직도 적자에 얻어지고 있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같지 않게 미국이 그때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1년 GDP가 한 2조 달러 안 될 겁니다. 환율 감안하면 1.67조 달러 될 거예요. 미국 1년 GDP가 27조 달러고요. 예. 시가총액이 56조 달러입니다. 뭐 왔다 갔다 하긴 하니까. 시가총액이 56조 달러고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한 2천조 되나요? 2천 한 3, 400조? 네네. 몇 배입니까 그게? 시장 사이즈 자체가 틀리고요. 그 연계해서 작년부터 계속 나온 얘기가 고금리 때문에 이제 상업용 부동산 그 오피스 공실 30% 이래서 이제 우리나라 태양건설 하나 때문에 전체가 흔들리는 이런 걸 그대로 대입을 한단 말이죠. 시장 자체가 틀립니다. 영화에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사장 하니까 같은 사장인 줄 아냐. 시장 사이즈 자체가 몇백 배고요. 네네. 제가 어느 보고서에서 봤는데 그 이제 뭐 JP 모건 같은 그런 급의 회사에서 발표된 보고서에서 제가 읽었거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다 문제가 되고 디폴트가 나도 미국 GDP의 3%도 안 됩니다. 그게. 그러면 얘기 끝난 것이죠.